인생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제가 주로 진료하는 영역은 만성 비형 간염, 시형 간염, 골다공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주 진료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 6명 중에서 1명이 당뇨병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더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서 30%가 당뇨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대 당뇨 환자가 많이 늘어서 최근 10년 사이에 약 3배의 20대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매우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명이 의미하듯이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입니다. 당뇨병 하면 인슐린을 생각하실 텐데요. 인슐린의 작용은 세포 내로 당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면 혈액 내에 있는 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당은 높아도 세포의 당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합니다. 당뇨병의 종류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입니다. 병명이 의미하듯이 인슐린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은 인슐린 없이는 치료가 되지 않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1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인에서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양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은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 가지고 인슐린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이 있지만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어서 혈액 내에 있는 당이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2형 당뇨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고갈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1형 당뇨병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뇨약에 인슐린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면 대부분은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인슐린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인슐린 펜을 가지고 인슐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무섭거나 번거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지금 인슐린 펜입니다. 보면은 이 끝에 인슐린 주사 바늘이 있는데요. 피부 밑에 바로 피하 지방 조직에다 주사를 하기 때문에 깊이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처럼 인슐린을 병에서 빼가지고 주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정해진 양을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 주사는 배가 가장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꼽 옆에다가 알코올로 소독하고 주사를 하고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인슐린 주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플 것이다, 번거로울 것이다 생각하지만
인슐린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의 작용인 혈액 내의 당을 세포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십니다. 인슐린을 쓰다가도 경과가 좋으면 다시 약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유전적 소인이 있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당뇨병도 유전적 소인이 있으면 당뇨병이 2배 내지 3배 정도 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간에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이 더 잘 생깁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 당뇨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의 유전자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보다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적 요인 그러면은 바로 살이 찌는 것입니다. 특히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면은 당뇨병의 중요한 그 기전 중에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병이라기보다는요, 당뇨병은 외부 환경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뇨의 진단 방법은 당뇨 증상을 가지고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는 혈액 검사를 해서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 그렇게 진단합니다. 기준은 공복혈당을 이용을 합니다. 공복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이고 126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하고요. 식사 후 2시간은 정상이 140 이하인데요. 식사 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와 관계없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보면 당화혈색소 검사가 5.6 이하면 정상인데요. 6.5 이상이 넘으면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 사이에 걸려 있는 것은 우리가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진단은 증상이 아니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아주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당뇨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안쪽에 동맥경화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증이 야기되는 곳이 어떤 혈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요. 심장에 있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은 두꺼운 근육이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도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면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바로 협심증이고요. 이러한 그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생긴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면 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도 똑같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 뇌혈관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그리고 당뇨병은 다리로 내려가는 큰 혈관이 막히면서 간혹 그 당뇨 있는 분들 중에서 발가락을 절단한다거나 발목을 절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큰 혈관 합병증, 즉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이는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당뇨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표적인 것이 망막입니다. 망막 혈관이 나빠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력이 떨어지는 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황반변성, 그리고 또 하나가 당뇨 망막증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콩팥을 항상 걱정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말기 심부전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3사람 중에 2사람은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서 혈액투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 당뇨병 환자 중에서는 밤에 발이 저리고
쑤시고 뜨겁고 불에 딘 것 같고 아주 극심한 통증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막병증, 콩팥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이 세 가지를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뇨를 치료하는 것은 혈당 조절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큰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미세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당뇨를 초기에 진단했었을 때는 당뇨 치료의 기본인 식사 조절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 전 단계는 약을 사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점차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하나를 썼다가 둘 썼다가 셋 썼다가 그다음에 인슐린을 쓰게 되죠.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당뇨병을 초기에 진단받은 환자들을 약을 가지고 치료한 큰 임상이 국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당뇨 초기부터서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 질환의 진행, 당뇨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부터서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 당에 의한 당도 독성이 있습니다. 당 독성에 의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타 세포라고 하는 인슐린 분비 세포를 그런 보호하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뇨병이 진단되었을 때 초기부터서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 당뇨병 진료 지침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뇨를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 인슐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는 원칙대로 합니다.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당뇨약, 그리고 인슐린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당뇨병 약들은 혈당 조절이 되어도 저혈당이 잘 생기는 약들이었습니다.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당뇨 조절하는 분들이 허기를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체중 조절이 어렵고 혈당 조절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나온 약제인 SGLT2 저해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 저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약의 작용 부위는 콩팥입니다. 예전에 치료약들은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약은 소변으로 혈액에 넘쳐난 당을 소변으로 빼버리는 것입니다. 즉 당뇨병을 당뇨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콩팥이 쉴 수가 있죠. 당을 재흡수하기 위해서 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콩팥 보유고가 생기게 되고요. 혈당 조절도 기존의 약제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요. 이 약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증, 뇌졸중, 그 다음에 심부전,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을 투약했을 때 기존 약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당뇨병 관련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권고되는 등급의 약물이 바로 이 SGLT2 저해제입니다. 말씀드린 이 신장에서 작용하는 약제인 SGLT2 저해제는 현재는 당뇨병, 그리고 만성 심부전, 만성 콩팥병 이러한 병들의 진행을 막는 용도로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빠진다 해가지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당뇨를 치료할 때는 원칙적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 그리고 운동요법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당뇨약과 인슐린 치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절반은 비만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4명 중에 1사람은 과체중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 4사람 중에 3사람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입니다. 그러므로 비만이 당뇨병에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식사요법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을 때 식품은 골고루 먹게 되고 그리고 천천히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은 또 쉽게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좀 빠르게 걷기 또는 등산, 수영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게 됩니다. 당뇨 치료에 있어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은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근육에서 당을 혈액으로부터서 근육 내로 당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원칙대로 식사 조절,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당뇨가 이미 생긴 분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 상식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만하면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의 발생 기제는 인슐린 분비의 감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세포 바깥쪽에는요 인슐린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럼 혈액 내에 인슐린 그리고 혈당이 이렇게 같이 흐르게 되겠죠.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에서 혈액에 있는 당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의 작용인데, 인슐린은 있지만 세포 내로 혈액 내에 당을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60kg이었던 사람이 100kg이 되었을 때 췌장도 그만큼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췌장은 그만큼 똑같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은 인슐린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의 발생이 쉬워지기 때문에 당뇨병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비만하다고 해서 다 당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은 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췌장에서는 빠르게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 고생을 하겠죠. 췌장이 고생을 하니까 아무래도 빨리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가 고갈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당뇨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칼로리가 많은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비만이 되기 쉽고, 비만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슐린 결핍 상태가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당뇨 식사요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칼로리입니다. 식사 전에 먹든지 또는 디저트로 먹든지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이게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도 몸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당을 잘 올립니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과일의 양은요, 자기 주먹으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낮은 딸기나 수박을 먹는다면 한 2배 양을 먹어도 되겠죠. 또 과일은 아니지만 토마토를 많이들 먹죠. 토마토는 굉장히 칼로리 낮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프렌즈 마지막 코너인데요. 오늘의 내용을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인슐린은 저울이다. 인슐린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베스트하고 벤팅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인슐린 덕분에 일형 당뇨병 환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에는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이 만든 질환이지만 당뇨병의 자연 경과를 보면 점차 인슐린 분비 세포가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형 당뇨병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어서 나중에는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야 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슐린과 혈당은 저울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당뇨병은 사나운 개이다. 개들 중에 사나운 개들을 맹견이라고 하죠. 사나운 개들을 이기려 하지 말고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당뇨병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고 내가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체중 조절하고 당뇨약, 인슐린을 잘 사용함으로써 사나운 개, 당뇨병을 잘 길들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약은 장수의 비결이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그것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요, 예전에 당뇨병을 치료할 때 어려웠던 점인 저혈당이 생기고 체중이 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거의 없는 약들을 가지고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큰 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요. 작은 혈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약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당뇨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보다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또 당뇨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식사 조절, 운동, 그리고 최근에 나온 좋은 당뇨 약제들, 그 좋은 인슐린을 사용을 해서 치료하게 되면 혈당을 잘 조절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큰 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장수할 수 있고요. 미세 혈관 합병증을 막음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 사나운 개와 같은 이 당뇨병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 길들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한정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